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6주차에 배운 S3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3는 확장성과 데이터 가용성 및 보안과 성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글 드라이브처럼 파일 저장 서비스인 셈이죠. 앞에 온라인이라는 글자가 붙는 이유는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에 HTTP 또는 HTTPS를 통한 API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S3는 버켓과 오브젝트라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버켓은 객체를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오브젝트는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오브젝트는 키를 통해 버킷에서 유일한 것으로 식별될 수 있으며 버킷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는 단 하나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S3는 단순한 파일 저장, 다양한 AWS 서비스로의 사용 로그 저장, 빅데이터 분석의 데이터 소스로 활용, 온 프레미스 환경의 재난 복구 전용 데이터 백업 등에 사용됩니다. S3는 글로벌 서비스로 정보 보호를 위해 버킷의 기본 정책을 프라이빗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S3 권한 제어입니다. 권한을 제어하는 방법에는 IAM, ACL, 버켓 정책, 프리사인드 URL이 있습니다. 버켓 정책에 쓰이는 JSON 문법이 복잡할 경우에는 ACL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CL은 객체 단위로 접근할 때, IAM 제어는 사용자 단위로 접근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기본 설명이었고요. 이제 버킷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버킷 이름은 전역적으로 고유하게 설정합니다. 객체 소유권을 저만 갖고 싶기 때문에 ACL을 비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퍼블릭 액세스를 차단하여 외부에서 파일을 읽지 못하도록 설정합니다. 기본 암호는 디폴트인 SSE, S3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암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SE, S3는 AWS가 데이터 키를 전부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이게 디폴트 설정입니다. 그리고 SSE KMS는 암호화 키를 KMS 서비스에서 처리 및 관리합니다. SSC는 외부에서 고객이 관리하는 키를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인크립션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모든 암호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제 버킷을 만들었으니 파일을 업로드해 볼게요. 저는 미리 aws.jpg를 업로드했습니다. AWS JPG의 이미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에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위에 1번 열기 버튼을 먼저 클릭해 볼게요. 네, 바로 이렇게 AWS 이미지가 잘 나오고 있네요. URL을 보면 되게 상당히 길죠. 이미 프리사인드 된 URL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엔 아까 여기 밑에 있던 2번 URL로 접속하기 전에 잠깐 URL을 해석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해킹은 버켓 이름이고 /aws.jpg는 객체 키입니다. 이번 URL로 접속을 했더니 access denied 되었어요. 그리고 URL도 좀 많이 짧아졌죠? 왜냐하면 S3에서 디폴트로 접근을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켓 정책을 수정해 볼 겁니다. 우선 퍼블릭 액세스부터 풀어주고 상단에 정책 생성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책을 잘 붙여 넣어주세요. 정책에 관한 내용은 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퍼블릭으로 바뀌었고 이번 URL로 들어갔을 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전 관리를 살펴봅시다. 버전 관리를 허용하면 같은 키를 덮어쓰기 하면 해당 파일에 새로운 버전이 생성됩니다. 버전 관리를 활성화하기 전에 버전이 관리되지 않은 파일들은 널 처리되고요. 근데 여기서 헷갈렸던 부분이 이제 객체 삭제와 버전 삭제인데요. 객체 삭제는 삭제 마커가 추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버전 삭제는 객체를 영구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의 차이점을 잘 구분해야 돼요.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113번을 112번으로 업데이트할 때 실제로는 113번이 지워진 것이 아니라 이 우측을 보면은 그저 112번이 113번 위에 덮어 씌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습을 위해 버전 관리를 활성화해줍니다. 아까 AWS JPG 이미지 기억나시죠? 거기다가 같은 키를 가진 aws.jpg를 또 올렸어요. 여기서 키란 파일 이름을 의미합니다. 버전 아이디가 생성된 것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버전 활성화를 하기 전에 파일은 널 처리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다시 열어봤더니 귀여운 커카 이미지가 나왔어요. 같은 aws.jpg를 열어봤어요. 그럼 이제 버저닝을 안 한 상태에서 aws.jpg를 삭제해 볼게요. 삭제 마커가 추가됩니다. 이번에는 버저닝을 한 상태에서 aws.jpg를 삭제해 볼게요. 객체가 영구 삭제됩니다. 따라서 객체 URL로 들어가면 커카 이미지가 아닌 아까 이전 aws.jpg로 돌아왔네요. 다음으로 버킷 복제에 대해 살펴봅시다. 복제는 비동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IAM 권한을 추가해야 합니다. 체이닝 복제가 불가능하며 복제된 파일을 또 복제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삭제 마커 복제 활성화를 통해 삭제 마커도 다른 버킷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복제 방법에는 크로스 리전 복제와 세임 리전 복제가 존재합니다. 전자는 복제가 다른 리전에서 이루어지며 지연 시간을 줄이거나 계정 간 복제에 사용됩니다. 후자는 같은 리전에서 복제가 이루어지고 다수의 S3 버킷 간의 로그를 통합하거나 운영 환경과 개발 환경 간의 실시간 복제가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후킹 new 버킷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후킹과 후킹 new라는 버킷이 생성되었습니다. 후킹 버킷에서 복제 규칙을 생성합니다. 복제 규칙의 이름은 후킹 replication rule입니다. 복제 대상은 후킹 new로 설정합니다. 이로써 후킹에 올라간 파일들이 후킹 new로 복제될 것입니다. IAM 역할을 생성해주고 이렇게 제출을 눌러주면 후킹 replication 룰이 활성화됩니다. 이제 후킹 버킷에 바다 이미지를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그랬더니 후킹 new에도 같은 바다 이미지가 복제됩니다. 버전 ID까지 복제되었네요. 다시 후킹 버킷에서 후킹 replication 룰을 좀 수정해 볼게요. 삭제 마커 복제를 허용합니다. 바다 이미지를 객체 삭제해 볼게요. 후킹과 후킹 new 모두 바다 이미지에 삭제 마커가 붙었습니다. 이번엔 객체 삭제 말고 버전 ID를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바다 이미지를 삭제합니다. 후킹 new에는 바다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해당 실습을 통해 복제되는 것은 삭제 동작 그 자체가 아니라 삭제 마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벤트 알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S3에서 일어날 법한 이벤트는 객체 생성, 객체 삭제, 객체 회복, 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람은 SNS, SQS, 람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하단에 이벤트 브릿지,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를 사용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지만 이벤트 알림을 사용해서 저희는 SQS와 S3를 연동하는 작업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SQS에서 대기어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S3Q로 정했습니다. SQS에 정책을 설정해 줍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설정한 버킷 정책에 대해 살펴볼게요. 정책을 SQS로 두었고요. 프린시펄을 별표로 설정해 모든 사용자에게 정책을 제공합니다. 제가 선택한 액션은 send message였습니다. 이로써 만들어진 정책을 해석해 보자면 해당 정책은 모든 사용자에게 SQS로의 메시지 전송 권한이 허용되어 S3 버킷에 업로드된 이벤트로 인한 자동 알림 및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S3로 돌아와서 이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세하게 이벤트를 설정할 수 있지만 저는 모든 객체 생성 이벤트에 체크 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벤트 대상을 SQS로 선택한 후 아까 만든 S3Q를 선택합니다. 제가 여기 이미지에서 S3Q를 선택하는 과정을 빼먹었는데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QS로 다시 가서 S3Q에서 메시지 전송 및 수신을 클릭하면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S3에서 SQS로 보낸 테스트 메시지였네요. 이제 후킹 버킷에서 바다 이미지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벤트 네임,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풋, 객체 생성이 되었고 키는 c.jpg, 바다 이미지가 잘 업로드 된 걸 볼 수 있죠. S3 오브젝트 람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3 버킷이 있을 때 호출자 애플리케이션이 객체를 받기 직전에 그 객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S3 버킷이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와 람다를 이용해 원하는 대로 객체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분석기나 비프로덕션 환경을 위해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형식을 XML에서 JSON으로 변환하는 경우, 즉석에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거나 워터마크를 추가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람다에서 수정해 바로 S3로 보낼 수 있고, 아니면 람다를 거쳐서 클라이언트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세스 포인트가 뭘까요? 아까까지는 버킷에다가 정책을 첨부했었는데 이제는 액세스 포인트에다가 정책을 첨부할 것입니다. 이로써 S3 버킷의 보안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버킷 접근 방법이 다양화되었네요. 각각의 액세스 포인트는 각자의 DNS 이름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S3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할 업로드를 통해 5GB가 넘는 파일을 격렬하게 전송함으로써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S3 Transfer Acceleration을 통해 파일을 AWS의 엣지 로케이션으로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S3 바이트 범위 가져오기를 통해 파일의 특정 바이트 범위를 얻어 get을 병렬화시킴으로써 다운로드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프링부트와 S3를 연동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버킷을 생성해주고 S3의 모든 권한을 허용하는 사용자를 생성해준 후 어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발급받습니다. 이 과정은 쉽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는 이 네 번째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프링 빌드.gradle AWS와의 연동을 위한 의존성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얌에 아까 받아왔던 키와 버킷 이름 등을 아래처럼 추가해줍니다. 저는 변수 처리해두었습니다. 그리고 S3 config 파일을 생성하여 아래와 같이 코드를 써주고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테스트 API로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리 이미지를 올렸더니 업로드에 성공했다고 나오고 AWS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체리 이미지가 잘 업로드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버킷 상태가 프라이빗일 때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까지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습을 멈추지 않고 프리사인드 URL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살짝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객체 공유를 URL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근데 버킷이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 상태라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거의 퍼블릭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다운받아야 하는 경우 버킷 자체를 퍼블릭으로 열기엔 부담스럽거나 퍼블릭에 있는 사용자에게 S3 접근 권한을 일일이 부여하기 번거로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프리사인드 URL입니다. aws.jpg를 프리사인드 URL로 바꿔볼게요. 미리 서명된 URL과 공유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생성하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걸 스프링과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미지 업로드 시 서버의 I/O 부하를 줄이기 위해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AWS의 S3에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프리사인드 URL을 내리라는 미션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슈를 찾아서 좀 찾아보다가 정리가 잘 된 블로그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이 블로그에 따르면 프리사인드 URL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에서 백엔드 서버로 이미지를 전달하면 백엔드 서버에 무리가 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서버에 이미지를 직접 올리는 대신에 S3에 이미지를 올리고 발급받은 스트링 형태의 이미지 URL만 백엔드 서버에 두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백엔드 서버를 거치는 이유가 보안 때문에 거치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프리사인드 URL을 사용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 S3로 바로 접근하더라도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앞에서 발급해 두었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프리사인드 URL 발급을 요청합니다. 서버는 S3에게 발급 요청을 해서
프리사인드 URL을 받아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발급받은 권한, 즉 프리사인드 URL에 S3의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그럼 서버는 객체 URL을 받아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버킷 정책에서 get 오브젝트만 있었는데 제가 여기 put 오브젝트까지 추가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에서까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폴스를 설정해 줄게요. 그리고 백엔드에서 이미지를 버킷에 저장하고 프리사인드 URL을 발급받는 로직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드는 좀 길어서 생략을 했고, 좀 중요 코드를 보게 되자면 오브젝트 키가 S3에 파일이 저장되는 실제 경로를 의미합니다. 저는 여기 user get 카카오 아이디가 보이실까요? 이 앞에 카카오 로그인이랑 연결해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 아이디를 폴더 명으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 실제로 업로드한 파일 이름이 그 다음에 붙도록 경로를 설정했습니다. EC2로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이랑 헤더에다가 인가 토큰을 넣어서 보내게 되면 이렇게 객체 URL이 오는 걸 볼 수 있죠. 실제로 AWS 들어갔더니 제 카카오 아이디 폴더 안에 해당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버킷을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했어야 됐는데 알고 보니 퍼블릭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signature does not match 에러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프라이빗을 설정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그 리소스가 많이 없더라고요, 구글에. 그래서 저는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